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2019년 하반기 교보생명 자기소개서 문안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보시고요. 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준호플로를 전적으로 믿으시고 이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는 준호플로에게 자소서를 묻고 서류 합격은 더블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 지금 한글날 이제 아침인데요. 또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서류 많이 좀 결과도 안 좋고 이제 뭐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요청을 하니 제가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 강의를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 약간은 좀 약식으로 했으니 일단 핵심만 찝어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뭐 우선순위는 뭐 당연히 지금 지원 동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네, 직무 관련된 게 기본적으로 원래 자소서라는 거는 이 사람의 과거 경험이 팩트 위주로 드러나서 그걸 기반으로 과거 역량을 채점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문항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감을 잡았을 겁니다. 이 문항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에는 직무 관련된 과거 경험을 많이 써야 되는 이 부분이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입사 후 포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옥화방에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입사 후 포부라는 거는 그 회사의 어떤 회사의 전략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 그 당연히 지원 직무 관련해서 그게 있고. 근데 이거는 딱 보면 직무에 대한 이해로 직무에 대한 입사 후 포부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내재 의도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업계마다 자기가 지원한 직무 관련돼서 커리어 패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똑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결국 면접에서 나중에 갈라지는 거는 이 생명보험 업계, 더 나아가서는 교보 생명에 있는 직원한테 커리어 패스를 물어보는 사람, 되도록이면 생명보험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 다니고 있는 자신의 지원 직무 관련돼서 그 지원 직무에서 사람들이, 왜냐면 뭐 은행사 노무 다른 거고요. 자, 손보사 다른 거고요. 생명보험업 다른 거고요. 그리고 증권사 다르고요. 그쪽에서 이쪽에 나아가는 길이 완전 똑같을 수는 없을 거다.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생명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줄수록 가점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1, 4, 3을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제 교보인의 인재상에서 그런 인재상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선 뭘까요? 예, 여기서는 인재상에 답이 정해 있다. 자,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고객 지향적인 사람, 참여와 협조의 조직인 이런 말들은 일단 일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진 않는다. 자, 인재상이라는 거 안에서도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자, 면접이든 자소서 평가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실력이 있다.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우리 회사 들어와서 성과를 내주겠다. 라는 느낌은 이 문항에서의 어떤 정답에 근접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기대하는 인재상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객 지향 좋은 거 아니야? 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참여와 협조의 조직에, 자, 이게 서류 합격의 합부를 가르진 않지만 결국 나중에 면접 정년 단계에 갔을 때 그 팀장급이나 임원진들은 그냥 일 잘하고 실력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자, 정직하고 성실하고 뭐 고객지향적이고 참여와 협조의 조직이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이거는 같이 일을 해보고 그냥 외면적으로 보는 인상이나 그런 주는 느낌을 판단할 수만 있는 거지 같이 일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인자상의 정답은 뭐다? 1순위는 이거다. 자, 2순위가 이거다. 자,
국제전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나의 어떤 성격상의 장단점. 예. 나는 이런 욕심이 있다.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한 욕심이 있다. 항상 1등을 추구해왔다. 이게 나의 어떤 성격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함을 추구해왔다. 나는 이런 꼼꼼함과 이런 철두철미함이 국제전 수준의 전문가를 만들어 줄 거다. 자, 이렇게 풀어가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저 문항의 의도에 맞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좀 너무 과하다.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가 내가 뭐 국제적 수준 전문가까지 아니지 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대학 시절에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했었던 이력이나 경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으로 해줘도 되는 거다. 자, 결국에는 1인데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이것만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2번도 써줘도 무방하다. 이게 나중에 면접 볼 때 분명히 그 시기가 올 거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성격상의 장단점 강의를 참고하시면 이 부분하고 결국 연결이 되는 거다. 자, 또 이 부분이 이런 경험이 베이스가 돼서 이것도 연결이 된다. 자, 시작 전에 간단하게 좀 이렇게 버무려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서류 합격이 더블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런 말했던 포인트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좀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대망의 1번. 자, 여러분들. 자, 이거 쓰시면서 기본적으로 여기 내재 일도를 이제 다들 간파를 했을 겁니다. 자, 생명보험업에 대한 이해도와 그 중에서도 교보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알고 있는지와 그리고 유능하게 자소 핵심을 짚어내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문항을 쓰는 분들이 생명보험업을 뭐 비유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생명보험은 뭐 이거 이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겠죠. 뭐 국민의 뭐 안전을 해서 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를 해지해 주는 거죠. 어떤 사고나 이제 결국 사고나 이런 단편적인 것들은 손해보험인 거고, 그게 아닌 뭐 생명과 관련된 직결된 뭐 그런 보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정도로 뭐 그런 걸 보장해준다 라는 정도의 이제 단편적인 접근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구나 지원하고 조금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생명보험업에 대한 내용들을 써줄 거다. 결국 뭐 국민의 뭐 생명을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그거에 대한 뭐 보장을 해주는 뭐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이런 식 내용을 쓰겠죠.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항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대부분 8할 이상 분들이 그렇게 쓰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는 교보생명에 지원한 동기라고 해서 교보생명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 써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렇게 방금 처음에 썼던 분들은 이제 완전 뭐 초보 수준인 거고요. 중수는 생명보험업을 어떤 사물이나 어떤 거에 비유를 합니다. 자, 내가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이런 사물이나 이런 거라고 비유를 해보고, 그리고 교보생명이 잘하고 있는 특징 때문에 지원하였다 라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합격선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준호플로는 차별을 추구한다. 자, 준호플로의 자소서는 뭐다? 더블로 가는 자소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렇게 중수의 접근도 좋지만 한 번 더 들어가서 완전 고수의 느낌으로 가주는 게 좋다. 자, 여러분들 이미 교보생명은 뭐죠? 생명보험업이다. 그러면 이미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교보생명에,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교보생명이 생명보험의 특성 중, 자,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뭐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다른 업계에 비해서 뭐 손보사나 뭐 은행업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업의 금융업에서 산업에서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을 거다. 자, 그런 역할 중 잘 하고 있는 부분과 역할을 언급해서 지원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이미 생명보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자,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유능한 사람은 이게 1번이, 생명보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1번이고 2번이 지원한 동기일 텐데요. 이거를 합친다. 자, 합치는 게 3입니다. 저는 지금 3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보생명에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의 특성 중, 자, 생명보험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 이 부분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생명보험의 특성 중 잘하고 있는 부분을 아는 게, 여기서 언급을 해주는 게 이미 생명보험이 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도입 때 이것만으로도 생명보험업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이유나 사례 때문에, 위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 이유나 사례 때문에 교보생명이 생명보험의 특징, 강점, 중요한 부분을 선도한다 생각한다. 자, 별표 치세요. 이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가 결부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이미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생명보험업의 특성인 거다. 자, 생명보험업의 그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를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교보생명이 잘하고 있는 부분 자기가 알 거고요.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지원했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풀어낼 때 그 생명보험의 특징, 강점, 중요한 부분을 선도한다. 자, 생명보험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미 교보생명이 선도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패턴으로 가게 되면, 이 지원자는 이미 생명보험업이 뭔지를 알고 있구나 라는 유능한 느낌을 주는 거다.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신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명보험업을 제대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쓸 때 자신감 있게 자기가 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쓰시다가 보면 내가 생명보험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긴가민가 해. 그러면 약간은 좀 꼼수를 써서 그래도 여기 이 다음 내용에 저는 생명보험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떤 이유나 그래서 이런 이유나 사례 때문에 골보생명이 생명의 특징과 강점 중요한 부분을 선도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부연 설명해줘도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문항을 채점한 사람들이 생명보험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굳이 찾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앞에 교보생명이 생명보험의 특성 중 잘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 생명보험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 느낌이 든다면 굳이 그걸 써주지 않아도 나름의 이제 이 문맥상으로서 그거를 간파해내게끔 이제 문항을 이 내용을 써주면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자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내가 조금 불안하다. 어차피 천자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연 설명으로 이 첫 도입 다음 부분에 이 내용이든 이 내용 전이든 후로 해서 난 생명보험의 이런 특성이 생명보험이 뭐뭐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정도로 그냥 구체적으로 써줘도 상관은 없겠다. 자, 여러분 제가 연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 도입을 이렇게 하고 저 또한 대학 시절에 이런 특징, 강점, 중요한 부분. 자, 생명보험에서 교보생명이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 특징, 강점, 중요한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나의 대학 시절에 그런 선도로 하기 위한 교보생명의 강점, 역량, 이런 것들을 어떤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키워드를 뽑아낸 것도 저 또한 대학 시절에 그런 관련 키워드의 경험들이 있다. 역량 경험이 있다. 그 역량 경험 두 가지 써주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아주 나이스한 자소 되겠다.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거 내용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급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약간의 전달해서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순서 자체를 이렇게 접근해 주시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대로 조금 하다 보면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니면 앞에를 다시 반복해서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처음부터 좀 진을 뺐는데요. 자, 다음은 뭐 이제 4번부터 할까요? 4번이 진짜 중요하니까. 결국 해당 질문을 잘 수행하기 필요하다 생각하는 역량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의 내재 일도는 결국에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자, 따라하세요. 기본기. 자, 결국에는 지원 직무 관련 전공들의 기본기, 베이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항인 거고요. 모든 직무마다 대학교 때 기본기가 되는 전공 과목들이 있습니다. 전공 과목. 그래서 관련해서 기본기 역량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못한데요. 문항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지원한 직무 관련돼서 대학교 때 그 관련된 내가 전공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 이후에 취업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관련 직무 관련돼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준비해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 관련된 기본기가 되는 것들이 있다. 기본기가 되는 전공이나 기본기가 되는 책이나 아니면 기본 그런 경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왜냐면 해당 직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단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본기. 그냥 대학교 때 그냥 뭐 단순히 뭐 그때 학점 잘 따기 위해서 잠깐 공부해서 그냥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와서 이 직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업계를 생각을 했을 때, 이쪽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관련해서 내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된 기본기 책을 뭐 교보나 영풍본고 가서 책을 사가지고 계속 봐왔던 그런 기본기, 뭐 마케팅이면 뭐 마케팅 원론 뭐 책이 되겠고요. 뭐 기본적인 그 전공에서의 뭐 바이블적인 책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서정관 많이 있습니다. 직무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여기서 자신의 이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제가 말하는 지원동기 작성법에서 2080 작성법에서 80의 직무 관련해서 준비한 이력을 나열식으로 써주라고 했던 게 결국 기본기라고 하겠다.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경험하고 주도적으로 이런 자격증도 따고 이런 역량을 쌓아온 것들, 대학교 초년생부터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건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이력을 쭈루루 나열식으로 써주면 이 문항에 근접하게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기가 중요하다. 자, 이거 배포치세요. 자, 이제 이런 거를 좀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 여기서는 딱 이겁니다. 내재 의도가 지원 직무 관련해서 생명보험 업계의 선배들에게, 아니면 이제 교보 생명의 선배들에게 커리어 패스를 물어보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인 거다. 자, 펼쳐주세요. 자, 여기서 이 실제 업계의 선배들한테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돼서 물어본 사람과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소서 합격이 더블이냐 아니냐로 갈려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면접 볼 때마저도 그 관련돼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져 있을 때 굉장히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에서 임원진들이 너는 정말 이 업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구나 라는 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줘서 쉽게 면접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문항, 이게 3번이라고 볼 수가 있다. 펼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머지 문항은 당연히 필수로 중요한 거고, 이 3번 문항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회사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실제로 이제 현장을 만나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교부 설명이 아니어도 생명보험 업계에 아는 지인들 통해서 이 관련된 직무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면접 전에, 서류 작성 전에 전화로라든지 이메일로 물어봐서 어느 정도 이 직무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미 제 강의를
작년이나 상반기 때도 봤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다 대비가 돼 있을 거라 이 문항이 어렵지가 않을 텐데 아닌 분들은 이제 급작스럽게 준비하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짜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도입에 이런 흐름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업계 선배님들한테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한 두세 개 정도나 네 개 정도 써주는데 그 선배들한테 알아낸 코리안 패스들 중에 그 관련된 이거 하나씩 언급해 줄 때마다 관련된 나의 어떤 준비된 영향들 다른 데서 썼던 거 중복 때 상관없습니다. 짧게 저도 대학교 때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더 이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천자를 맞춰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예로 들면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칩보를 시켰던 작년에 오프라인 강의 학생들 중에 이쪽 업계에 간 친구도 있거든요. 뭐 손보든 뭐 생명보험이든 간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중요한 거는 면접에서 여기 임원진들이나 팀장급 사람들이 가장 뭘 물어볼까요? 자, 뭘 물어볼까요? 그냥 그 실제 업계 자체 내에 그 규정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규정. 그러니까 생명보험업은 뭐 생명보험업 관련된 규정 매뉴얼이 뭐 금감원이나 이런 법규나 그런 규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관, 생명보험의 여러 가지 상품 거래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약관, 규정. 자, 이 내용을 왜 한 번도 우리 업계에 지원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냐? 자, 이런 거를 면접에서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약관이나 규정. 자, 여러분들 그 상품에 뭐가 있고 그 상품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뭐 약관이나 뭐 여신 같은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여신거래 뭐 기본 약관 뭐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생명보험업도 그 관련된 표준 계약 관련된 약관이나 그런 실제 금감원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 생명보험 관련된 규정들이 있을 거다. 자, 여러분들 그거를 2회독이나 3회독 해보시면 그리고 그 책들이나 기본적인 책을 읽어보시면 이 업계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아실 텐데 제가 왜 이제 이 문항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커리어 패스를 물어보는지 확인하는 문항에서 결국 여기 있는 선배들은 1년차, 2년차 때는 그 약관이나 규정 엄청 외워야 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업무를 하려면 그 규정이나 이 관련된 모든 이 업무가 결국 그 생명보험에 대한 뭐 규정, 그리고 거래 약관, 거래가 계약에 대한 약관, 여러 상품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 약관, 그리고 요즘에 뭐 생명보험에 대한 뭐 규제가 풀리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돼 있어야 여기서 다 업무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 때. 여기도 다 모든 부서가 다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있고 그 선배들이 지금 그런 걸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때 이런 거를 달달달달 그 책 엄청 두꺼운 걸 그 규정이나 약관을 막 달달달 외워가면서 업무를 봐온 거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물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약관 중에서도 이런 약관이 있고 아니면 규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규정은 빨리 1년차 때 외워야 되고 나머지 것들을 이 단계별로 부서 옮길 때마다 이 3년차, 4년차 때 이렇게 이 약관이나 규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그 다음에 부서, 다른 부서로 이렇게 계속 커리어 패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커리어 패스마다 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쪽 부서로 옮겼을 때는 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 이쪽 갔을 때는 이렇게 중요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현직자를 만나면서 내가 질문을 할 때도 그 규정과 그 약관에서 그 약관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관련돼서 이 직무에서는 어떤 부분의 약관을 더 봐야 되느냐? 어떤 부분의 규정이 더 중요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고 그 관련된 거는 기본적인 업무나 그런 업무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격증이나
어떤 경험, 실제 그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업무 역량, 경험들을 많이 쌓았더니, 내가 다음에 이런 부서 갈 때 도움이 됐다. 이겁니다. 결국. 그 경험이 뭔지를 집요하게 파고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서로 가게 됐는지, 위에 선배들을 보시면 어떤 역량을 경험과 했던 분들이 더 이제 좋은 부서,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서로 갔는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아주 그냥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제가 지금 계속 1번이 좀 걸리는데, 결국에는 쓰시다가 만약에 진짜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전달하려는 의도를 좀 잘 캐치하셔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네이버 유튜브에서 주노플로 쳐주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들 많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